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오전 5시 5분입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이제 약간의 조정에서 알트코인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수급의 형태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알트코인들이 희망을 가져도 된다. 그리고 손절 가지고 지금 뭐 조금 사봐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냥 고가에서 또 풀면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렇지는 않겠죠. 항상 비트코인을 보면서 저는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했어요. 저희 친구들이 이제 실명을 굉장히 좀 그런데 이제서 아마 비트코인 사도 되냐 이런 말 많이 하길래 알트들 몇 개는 이제 뭐 시점은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비트코인 4,500, 4,800만 원 사이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 퀀텀을 만원 전후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어요. 퀀텀이 자꾸 예뻐 보인다고 그래서 16,000원인데 어쨌든 타점적으로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판은 뭐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조정파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정파가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5만 6만 4천 몇백 불 정도의 쇼각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 뒤에 이제 뭐라고 할까? 지난번에 손절을 치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샷을 쳐서 지금 이제 청산을 하고 아주 작은 쇼비 조각을 남겨놨습니다. 작은 쇼비 조각을 남겨놓고 이제 고가의 로스컷을 세팅을 해놨어요. 그런가요? 그냥 이제 그 계좌 관리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벌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풀매수를 해서 고가에서 다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마인드고요. 사실 뭐 계좌에 돈 얼마 넣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그 원금 대비 한 50% 가까이 늘어났더라고요. 원금 자체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몇십만 원을 한다 그랬죠? 몇십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100만 원, 10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시 현물 시장으로 넘어올 겁니다. 아니면 좀 비중을 다시 줄여서 일부는 현물로 빼고 다시 선물로 좀 몇십만 원 남겨놓고. 그리고 선물은 큰 비중으로 못 하겠어요. 간땡이가 작아져서. 무위험해서. 그게 기분이 너무 나빠요. 선물이랑 선물은 좀 달라요. 현물은 다소 몰려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선물은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피로도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냥 저도 해외에서 움직일 겁니다. 어, 선물은 또 매력이 또 숏이죠.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선물은 하락할 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메리트가 아주 크죠 사실은.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역방향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역방향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좌관리 해 나가셔야 아마 손해를 보지 않으실 겁니다. 과거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제가 뭐 만 달러, 2만 달러 갈 때 제가 숏으로 돈을 벌었어요. 신기하게. 그 급등장소에서. 근데 이제 만약 이런 걸 쳤다면 제가 방송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큰 돈을 벌었겠죠. 그리고 뭐 레퍼럴 받는 그런 대형 유튜버들, 그런 유튜버들 막 선동하고 하는 유튜버들, 세상에 수백억씩 되는 그런 유튜버들. 그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기는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10만 원, 20만 원, 이더리움 10만 원, 20만 원 할 때, 비트코인 뭐 몇백만 원 할 때, 풀매수해서 지금까지 존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이고 이 시장도 여러분이 죽어도 좀 심했네요. 영원히 전성되는 시장이니까 그 지금 당장의 그런 과거에 대한 회의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내가 그냥 확률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계속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만 하시면 이 시장은 영원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거거든요. 영원한 여러분들의 친구.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막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친구한테 돈 좀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가까운 친구들한테. 그죠? 여러분들이 뭐 영원한 친구, 영원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오피트 계좌가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소득 신고를 하게 되고 뭐 그러면 떼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자, 어쨌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고가 달성 넘었다 이런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요건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 등장으로 돈 벌기에 잡은 것은 투자자라기보다는 월가다. 그렇죠. 어, 비트코인 ETF는 시대는 도래 월가의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돈을 벌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다. 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산운용사.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우리가 개민들이 그 월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원효띠라는 사람이 유명하다고 해요. 실제로도 있었다 없었다 뭐 말 많지만 저는 일단 믿지는 않습니다만 믿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분이 뭐 조 단위에 뭐 몇 수천억의 재산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비트코인의 시장 전체 점유율과 월가의 재산은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얘네들이 세력이 그러거든. 가장 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구상에서 돈을 가장 큰 돈을 굴리는 곳이 월가잖아요. 월스트리트, 그죠? 누구냐? 그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그런 관련된 그런 쪽 업종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무슨 짓을 하겠죠. 자, 뭐야?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비트코인 조정 모습은 지금 당장 반등할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어, 지금 입장에서 이제 조정파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적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점이 깊이가 깊어졌어. 스토캐스틱 이dio 양성 깨졌고 그다음에 4시간상 제가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보죠? 요 라인이 이제 침범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세로 접어 들어간다. 추세가 약해져 간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드렸어요. 상승이 강해져 가는 게 아니라 상승이 약해져 가. 상승이 하락한다가 아니라 상승이 약해져 간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려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의 적절한 매수 범위는 요 정도 되겠습니다. 7,500에서 7,300 사이. 여기도 단타전으로 움직여지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에서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진다면 단타전 형성이 될 것이고 여기서 아마 이것도 이렇게 올라갈 건가 이렇게 바로 쏴버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요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번에는 좀 빠지겠네. 제가 그러고 나서 조정팔 확인을 하고 반등의 로스가 숏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정 액절을 하고 여기서 청산을 하고 지금 남은 것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적은 물량만. 그런 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 뭐 추세가 이런데 쇼스각을 본다는 건 사실 힘들긴 하지만 뭐 말씀드린 거는 이제 변한 게 없죠. 월봉상으로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 비트코인이 하락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는 과대평가 존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구간에서 사든지 말든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빠지는 흐름 자체에서 있어서 빠질 때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이 하락 속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BTC 찾아서 지금 비트코인 빠질 때 BTC 시장을 열심히 챙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 단시간 차트에서 비트코인 다시 찍어볼게요. 계속 빠졌었죠, 그죠? 그죠? 보나마나 이런 종목들 이게 퀀텀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얘는 보나마나 BTC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퀀텀은 제가 과거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15,000원 전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퀀텀을 제가 10,000원 전후에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요거 여기서 요거 잡으신 부분 그죠? 네. 이랑 맞냐? 그렇냐 어디 갔냐? 그렇네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걸 중간에 한번 털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퀀텀을 제가 15,000 전에서 주매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퀀텀 그래요. 네. 추천 파신 부분에서 저랑 주매가 왜냐면 만원 전 첫 번째가 만원전이었거든. 그러면 이런 종목들 자꾸 눈여겨보고 계세요. 이런 종목들이 뭐 싹 쏜다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실제로 17,000원까지 갔다 왔었네요. 그죠?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뭐 퀀텀을 추천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퀀텀 팔아봤자 득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뭐 나중에 여러분들 막 뭐 아니다 뭐 신고하셔 해서 저 털어봤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털었으면 나 떼부자 됐겠지. 방송 장비도 더 좋은 걸로 바꾸고. 근데 사실 별건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매매하는 거랑 보험금 좀 받는 거랑 매매해서 버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일해서 열심히 노동해서 벌고 있어요. 그죠? 그 덕분에 이제 뭐 다행스럽게도 그냥 사람같이 사는 집 한 채 빚 다 갚고 이제 그 정도 사는 그 정도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구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퀀텀도 입형 돌렸으니까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악력 높은 이오스 그래요. 이오스 저는 뭐 이오스도 좀 올라갔다가 빠지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시간 차트를 보시면 이제 요 비트코인 요 구간에서는 분명히 알트코인 펌핑이 나고 여기는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쵸? 여기 요 정도 지금 10시간 정도,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같이 빠지고 여기서 같이 올라. 이어서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반등 자체가 나쁜 흐름 아니니까 2,600원, 5,600원 존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여기 손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5,400원에는. 그러면 이제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니까. 그쵸? 뭐 거기서 좋아하시는 분들 한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확실히 자꾸 말씀드린 나쁜 흐름이 아니라 이제 조정은 나와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 조정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구간이고 비트코인 이 정도 가격 대비해서 예측을 하고 있으니 이 구간에서 이제 또 비트코인 또좀 펌핑 나는 그런 종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시장이 전부 다 상승하는 게 아니라 종목 정체가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강하게 간 종목은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솔라나 정도? 솔라나 좀 강하지가 죽지 않았다는 말씀 드렸고 솔라나가 좀 강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솔라나 만약에 20만 원, 25만 원 넘어가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쳐다보지 마세요. 한 30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응 차트를 봤거든요. 근데 그 위로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더 가도 니가 아니고 이 구간에서 잡으셨던 분들, 이 구간에서 잡으셨던 분들만 한해서 지금 적당히 파시고 나중에 20한 1만 원, 2만 원 뭐 정도 사이에 오면 한번 슬쩍 발 한번 담궈보는 정도 수준. 이거 이런 종목들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차트가 이렇거든요. 과거 차트가 이래요. 과거 차트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쯤이에요. 지금 요 조정기 여기거든요. 요쯤에서 아까 여기가 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정도 가고 나서 꺾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30만 원을 터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왜냐면 비트코인도 고점 영역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치고 난 다음에 30만 원대 뭐 많이 가면 35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질 자리는 10만 원대거든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일단은 더 가도 내 거 아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구냐 제가 이제 뭐 어쩌면 제 업보가 될 수도 있겠죠. 엑시 인피니티 같은 종목들 실제로 이런 종목들도 사실 뭐 가도 오지 원칙 가도 내 거 아니다 말씀드렸고 중간에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재수없어 이렇게 되거든. 이제는 엑시 인피니티도 볼 거 없어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아시겠죠? 엑시 인피니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엑시 인피니티는 거의 볼 거 없다는 게 확정이 났고 아니네 볼 거 있네 죄송합니다. 네. 이것도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 에이 대단하네 이 녀석. 그렇죠. 일단 요 구간에서 제가 6만 원대 요 구간에서 한번 잡아드렸으니까 중간에 제가 면제부를 좀 가질게요 그죠? 올림목사 한번 보셔라 했으니까 이 스타일이에요. 거는 쏘는 건 절대 잡지 않습니다. 얘는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요 정도에서 한번 타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것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급등이 나와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못 드리는 게 보유 필요를 다소 느끼더라도 안정적인 종목 추천드리고 싶고 요런 종목 차라리 하시는 게 이오스가 차라리 지금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 정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자, 뭐 체인링크도 그렇고 과거의 영광들을 보여주는 체인링크도 나쁘지 않네요, 그죠? 뭐 사라는 말은 아니고 사라는 건 사실 제가 매수하세요라는 금액들을 제시했던 거는 저 금액을 정확하게 제시했던 건 비트코인 5,200과 4,800만 원 하이 퀀텀 만원 전후 옛날 이오스 5,500원 전후에서 반등한 거 익절하고 남은 거 룰림목 보고 반등해서 청산하고 저점에서 한 번 더 뭐 그러면서 중간중간 리플 1,000원 전후 이렇게 금액을 찍어드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누사이퍼 1,500원대 단타 뭐 이렇게 찍어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잡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눌림목을 잡고 손절 잡고 들어가 보세요 하는 건 여러분들 시드를 좀 줄이셔서 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바닥에서 전 재산을 올인해서 전 재산 수익을 얻려고 하시면 그게 어쩔 때 성공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계좌 대응을 못하는 상황에 생겨버리면 정말로 그냥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예, 그걸 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지금 차트를 막 분석해서 막 분봉 보고 왜 해외 차트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대충 눈으로 보고 이쯤 찍어드리는 그런 흐름인 거잖아요. 대략적인 흐름만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진도 나쁘지 않네요. 그죠? 알트코인들을 눈여겨봐달라는 말씀을 꽤나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최근에 뭐 한 며칠 정도 해서 꽤나 반등이 등장을 했죠. 9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알트코인에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으니까. 뭐 1,500원에서 뭐 이것도 2,000원 갔으면 한 30%, 40%까지. 그럼 비트코인이 30에서 40%라고 한다면 뭐 6천 30% 6천만 원에서 움직였다. 이 정도잖아요. 그죠? 역 구간이잖아. 이거는 사실 뭐 알트를 잡고 있어서도 사실 뭐 걱정될 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요 정도 얘기 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에서 잡으시는 게 맞겠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와서 뭐 쿵쿵쿵쿵쿵쿵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서 요 정도에서 잡아오시는 게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무조건 눌림목 노리시는 게 좋아요. 안전한 게 대빵이야.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는 숏으로 수익 낼 때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오스 반등 아직 하고 있긴 해요. 그죠? 주봉상 그쵸? 근데 이제 이거 나왔어요. 이제 이거. 아직까지 BTC상 상승조세를 만들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준다면 괜찮을 거고요. 퀀텀도 이제 요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BTC 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이 나중에 어떠한 조건을 부합한다면 봐봐. 얘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입니다. 이게 브레이크를 강하게 건 거지 이게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길을 이 물결의 이런 흐름을 타고 가서 여기서 어떤 새로운 물결이 받아치면서 여기 와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이 와류가 생기고 나서 새로운 물결을 다시 한번 받아서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브레이크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 하락을 일단 멈추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뭐 공부했거나 연습했던 이런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나 이런 추세 이탈이 나중에 등장을 한다면 이 퀀텀이라는 종목이 나중에 하늘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간다?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소식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돌파라는 말씀 자꾸 드리잖아요. 네 번째. 그러면 여기 어딘가 22년 내년 봄쯤 해가지고 얘가 사토시 BTC 돌파가 등장했었을 때 이 퀀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고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퀀텀 자체가 좋다가 아니라 모든 종목을 볼 때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퀀텀은 잠재력이 있냐는 부분에 있어서 네, 잠재력이 있어요. 이 종목이 찌라리라서 죄송합니다. 종목이 별로라서 악명 높은 종목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못하겠지만 잠재력이 있는 종목 중 하나란 말이에요. 14,000사토시까지 BTC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 얼마가 될까?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10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7천만 원 잡읍시다. 1000분의 1이면 7만 원인가요? 근데 비트코인 뭐, 그렇다면 7만 원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되시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이오스는 아직까지 좀 시간을 좀 완벽한, 잠재력이 아직 약해요. 죄송하지만 이오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하지만 아직 약해요. 저는 이런 종목을 계속 모으고 싶어요. 얘가 스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이야기고. 일단 이미 가버렸죠. 그렇죠? 일단 이미 가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별 관심이 없고요. 이제는 예의단의 큰 흐름상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예의단 저점을 갱신하면 요 BTC 시장도 노신을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기는 해요. 여기서 제가 노리지 말라 더 이상 볼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의단 이제 볼 거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진리카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도 아직까지 잠재력이 약해요. 네.
이거 달러 차트고. 이거 뭐야? 이거는 라이덴 네트워크 토큰? 조금 약해. 위에서 거래상 여기 밑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얘도 잠재력은 어느 정도 있어 보여. 지금 조건을 그러니까 숙제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원화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들 숙제를 하고 있어요. 숙제를 다 하고 나중에 시험장은 잘 치면 돼요. 숙제 열심히 잘했으니까 이런 말을 드렸는데 얘들이 지금 숙제를 잘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중에 어떤 조건을 부합을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던가 거래 엄청 들어왔는데 최근에 잠재력 있죠. 그래서 돌파해 준 다음에 얘도 올라가.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의 어마어마한 불장이 내년에 혹은 23년 정도의 생각을 견적을 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것이다가 아니라 그 경우의 수가 제법 크게 존재한다. 근데 그 확률이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 확률보다는 10배, 20배 이상 높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건 거짓말. 제가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실이에요. 로또 확률이 개 쓰레기거든요. 그래도 상스러운 말을 쓰는데 정말 쓰레기예요. 1억을 치면 2천만 원의 기대값이 나와요. 2천만 원 아래의 기대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억 원어치를 사면은 여러분 통장 20억 원어치가 꽂힐 거예요. 그게 로또예요. 대한민국 공인 사기예요. 근데 사기라고 하긴 그렇지 그 돈 수익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관련된 직업분들 쓰시고 그다음에 뭐 국가 뭐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쓰니까 일단 일종의 봉사활동 개념인 건데 얘가 그래요. 얘는 그거 확률이 높아요. 뭐 나중에 세금 떼버리면 할 거 없겠지만 그 정도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좀 여러분들이 좀 지그시 오랫동안 지그시 계속 살펴보세요. 그리고 적금 넣듯이 조금씩 사놓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세요. 꽤나 시간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고점 흐름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알트코인들도 같이 막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BTC 시장 자체가 있다면 얘는 그러니까 무너지는 흐름보다는 흔들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트가 펌핑되는 가능성이 커요. 근데 현재 지금 알트코인 계좌번에서 한 2, 30% 정도 조정은 그냥 각오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남아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못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 전재산 꼬라박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못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재산 꼬라박아서 넣어서 큰 수익을 얻어갈 자격도 없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 푼도 읽기는 싫고 그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다는 건 그건 도둑놈 아니면 무슨 신분가요? 사기꾼 아닌가요? 그죠? 일말의 노력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버티는 것도 노력이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되는 그런 한도 내에서 이런 종목들 좀 나눠서 투자해 두시면 그 중에서 한두 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다고 해서 100% 맞지는 않거든요. 확률은 높아지지만 100%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정도인 거예요. 운이 좋다면 이렇게 가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아이고,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다니까요. 이렇게 오파를 만들어줄 가능성. 없다 그러지 않았죠. 제가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올해는 아직까지 힘들 거라고 봐요. 먹거리가 없어요, 올해는.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봄에 이때 만약에 가서 BTC 시장까지 가서 여기서 BTC 알트고 수급이 들어간다면 이 비트의 평단에 맞춰서 움직일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알트를 버리고 이쪽에 딴 데 몰려와야 움직여요. 그게 이제 그 매수의 원리, 그 버블의 원리잖아 말이야. 수급의 원리.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진리예요. 그건 산수거든요. 상식이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정도입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열변을 했는데, 이 정도고, 이더리움도 점대를 찍어주고 있네요. 은이랑 제가 의도가 비슷해요. 은차트랑 보실래요? 요 모습이랑, 최근에 요 모습이랑, 실버 한번 보실래요? 실버 어디 갔냐? 실버도 전에 있었는데, 되게 비슷해요. 최근에 모습이. 어때요? 비슷하죠? 여기는 이런데, 이 차트 모습이 비슷해. 어쨌든 막 그렇습니다. 이더도 조금 BTC 차트를 계속 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비트코인이 지금 고가이기 때문에요. 비트코인이 고가라는 건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얼트코인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 중에 10개 중에서 하나만 터져도 여러분들 계좌는 상당히 행복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있으시면 안 돼요. 이거 내가 다 먹고 싶다. 내가 사는 종목은 안 가네. 언젠가는 움직일 거예요. 근데 내가 그 10개 중에서 한 2개만 먹어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1,000만 원 벌었는데 옆에 옆집에 철수는 2억을 벌었대. 내가 그걸 샀으면 2억 벌었는데 내가 그때 그걸 사서 전재산 오류를 했으면 10억 100억을 벌었는데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누가 와도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거 샀다 니 수백억 벌었는데 너 그래서 맨날 그러고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셔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백억을 벌었던 사람들 저는 쇠고랑 찾는 쇠고랑? 족쇄고랑? 그런데 하여튼 개털되는 거 몇 번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할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중에 정말 실력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된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그건 하늘이 내려진 운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 간단히 다 해드렸고 최소 요 정도 1찬 요 정도 나중에 2찬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요 정도 느낌으로 움직이다가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중기적인 고점이 좀 되어서 여러분들 좀 괴롭혀주고 다시 또 어쩌고 뭐 이런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아직까지 하락의 임펄스가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세졌어요. 그게 조금 찝찝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쇼 표지를 남겨둔 이유도 그 정도 느낌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가 요거보다 좀 더 들어와야 매수를 통했으면 될 것이고, 요 금액대에서 만약에 이쪽 거래량을 상회하는 그런 거래량이 터진다면 도전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타로. 약추세니까 또 적은 비중부터 항상 작은 비중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비중을 조금 늘렸다가 일정의 다시 조정비가 나오면 저희들 비중을 절정해서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아십니까? 어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비중 적게 들어갔다가 빠지면 가만히 있겠죠. 그럼 그냥 빠진 경우는 반등하는 걸 보고 여기서 시대를 채우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손절 익절하고 나올 수도 있고 손절할 수도 있고 그건 결정하시면 돼요. 반등 나올 때까지 절대 추매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분할 매수가 잘 깔렸다 예쁘게 잘 깔렸으면 근데 많이 안 사졌죠. 반등을 확인하시고 눌림목에 추매 비중을 결정하시고 여기 손절을 거시면 돼요. 무조건 첫 번째 파동 확인을 하고 내가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예측은 작은 비중을 하셔야 돼요. 요것만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